2025년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들이 했다는데 이게 조현규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중국 전문가, 중국말 제일 잘하는 군 출신 인사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양안 관계가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 양안 관계의 연원부터 또 문제의 본질 그리고 전망까지 오늘 말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만도 계셨고 중국도 계셨잖아요. 네. 그 양쪽을 다 아는 입장에서 양안 관계 어떻게 해서 연원이 생겨났습니까? 뭐 양쪽에 북경과 타이베이에서 유학도 하고 뭐 근무도 했지만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또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양안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여기 지금 시청자들한테도 이렇게 썩 귀에 익은 용어는 아니에요. 양안, 즉 두 개의 안, 두 개의 언덕, 두 개의 해안이란 뜻이죠. 대만 쪽 해안과 대륙 쪽 해안, 그 두 개의 해안을 말하는 것이 왜 양안. 왜 이런 양안 관계가 형성된 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49년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이 수도를 타이베이, 대만으로 옮기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불러집니다. 한마디로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개박살 나가지고 쫓겨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양안은 그야말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치열한 실제 전투를 포함해서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스파이 전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다행히 70년대부터 70년대 후반부터 다행히 양안 간의 소삼통, 통상, 통항, 통우, 무역 활동, 여행, 우편 이 세 가지를 건문도 지역에서, 즉 중국에 인접한 건문도 지역에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삼통이 시작되면서부터 양안 간의 경제, 무역, 문화교류, 친척 방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 대신 정치, 외교, 군사 문제에서는 중국이 대만의 그런 활동을 일체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색된 상태입니다. 즉 양안의 인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지금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안 관계가 이렇게 긴장이 고조돼서 대만 해협에 전운이 감돈다고 말은 하지만 남북 관계에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너무 심해 지금 대결 구도가. 뭐 사실 저기 있어봤지만은 양쪽의 일반 백성들은 아무 거의 제한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대만 기업인들이 상당한 많은 수가 중국의 대륙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대적으로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뭐 물론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통일 전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만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결한다 해서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르렁거리는 인도 중국 국경에서 지휘관끼리 뭐 만나서 회식도 한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려도 그냥 민간 차원에서 낮은 수준에서는 그렇게 좀 교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을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이거 온갖 악설을 그냥 다 내뱉고. 그러게요. 이렇게 저주하던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사이입니까? 군사력으로 서로 대결은 그 뒤에 안 보이는 데서 하고 좀 교리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구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양안이 최근에 훈련하고 대만을 위협하고 하지만 사실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최근에 미니헨 미 공중기동사령 사성 장군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24년에 대만 총통선, 내년에 대만 총통선거가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나면서 이제 양안 관계가 아주 긴장이 고조화되다가
2025년이면 네네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대비하라고 그랬어.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일파만파예요. 중국은 당장 반응을 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 의도 없다. 이런 얘기겠죠. 예, 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그런 담론들은 이미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물론 뭐 어떻게 보면 한편은 뭐 정치적인 그런 발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양안 충돌의 위험을 예고하는 그런 발언들이라도 볼 수 있는데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뭐 2021년, 22년 그리고 최근까지 근데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학자들이라든가 또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들이 했다는데 이게 그러게. 주의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거니 넘길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자꾸 빈도가 높아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충돌 가능성의 원인으로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서 박사님께서도 제시했던 시진핑이 계속 3연임하고 4연임하고 계속 집권을 하려면은 그에 대한 정당성과 또 국민들한테 대한 그동안의 실적을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대만 통일이다. 결정적인 한방. 예,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필요합니다. 중국은 2005년도에 제정한 반국가분열법이라는 중국 국내법에 우리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세 가지 상황. 중국이 반국가분열법 2005년도 제정한 겁니다. 첫 번째,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명백한 시도가 있을 때 이건 뭐냐? 중국이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다든가 또는 대만이 독립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든가 또는 국제사회나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즉 대만 내에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나 혼란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대만이 공격성 무기를 수입할 경우 또는 대만이 뭐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대륙의 일부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경우 또는 대만의 외국군이 주둔할 경우 대만이 외국군에게 뭐 군사 기지를 인도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평화 통일의 기대가 무기한 연기될 때, 평화 통일의 기대가 사라질 때,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 3번의 문제예요. 1, 2번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거든요. 3번은 중국의 주관적인 입장이랍니다. 여기에 이 시기에 3번이 해당된다. 왜냐 중국이 이런 걸 만든 법률을 만든 건 뭐냐 하면은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건 국내법이고, 대만은 우리 이 내정 문제고 우리 내부의 문제야. 그래서 국내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또 대외적으로 대만 침공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가 지금 상황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25년, 27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가능성을 제일 많이 든 게 27년이에요. 25년도 이거는 뭐 며칠 전에 나온 발언인데 27년이 가장 많아요. 왜냐? 2027년 이전에 중국이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릴 것이다. 왜냐? 다음 2027년은 뭐냐? 시진핑의 4연임이 결정되는 해예요. 그렇게. 네, 첫 번째. 두 번째,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